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식입니다. 네, 최봉식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예, 잠깐. 예.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6시간 어떤 계엄 시간인데, 예. 거기 보면 뜨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박준태 의원이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질문하는 장면 중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거짓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도 거짓말을 좀 했어요. 당시에는 거짓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했고 그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고. 그 체포 지시한 적은 없는데 대통령이 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지시했다 그러고, 야 내가 지시한 적 없잖아,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한동훈, 이재명,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었고요.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제 그 현장에 국회 내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두 지금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결국 사람이니까 어디 줄에 서야 되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우선 박진태 의원이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질의응답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박준태 의원이 1차장의 증언을 잘 조태영 들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저는 홍 전 물어보는 차장께서 뭐 의도적으로 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준태 의원이죠.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죠? 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잡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냐는 질문에는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네, 사람 이름을 불러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체포 지시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정원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고, 밤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했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거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나, 또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은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고 전달을 받았느냐, 또 만약 그 지시를 전달받았으면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냐, 이런 사실관계들에 따라서 이 12.3 계엄에 국정원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측면에서 보면 기관장이 계엄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인지했는지 여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원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이게 쟁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원장께서? 그 정무직 회의 때 네. 제가 그 각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의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비상계엄이 됐는데 그럼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잘 모르니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그랬겠죠. 이건 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럼 정리를 좀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서로 의논하자고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없었고 따라서 만약에 이 국면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날 오전에 보고를 해달라.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9시인지 참 제가 시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네. 만났습니다마는 네. 이미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이 동원된 것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로서는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전에 경질은 원장께서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네,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럼 회유하려고 사직서를 반려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가 이제 받았고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경호처 관련해서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조금만 더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 생일이나 경호처 행사가 이번에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보받은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한 겁니다. 자체 행사로서.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경호법이랑 충돌할 소지도 있고 국민 정서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면 예. 사실 그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그때 막 발표할 때는 그게 진짜로 보여가지고 예. 그게 진짜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길이 이게 출발이었죠. 뭐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 우리 참. 요것이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니까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격앙이 돼서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이거는 불법. 한동훈 대표가 정말인지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 뭐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한다 그러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전화할 리가 없지. 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원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지.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은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리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없었고 국정원에서는 또 실제로 이 뭐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이제 이번 그러면 요 곽종근 사령관 또 거짓말한 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서음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곽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13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군 관계자들 조사 과정에서 곽 사령관이 국회에서 한 진술과 달리 계엄 당시 한 행동이 달랐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며 곽 사령관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인영 국군방접사령관에 이어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까지 신병 확보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조성음입니다. 요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대통령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이 발언한 건 정말 그 대통령 탄핵을 결정적으로 뭐 탄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탄핵 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이제 그 변론할 때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지켜봤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지시한 적 없고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결의를 했으니까 군인들 요원들을 이제 철수시켜라. 그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원을 빼내라 한 얘기가 그 김병주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박선원 의원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이 계엄 하고 나서 뭐 6일 날인가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도 뭐 그 야당 아니 별을 단 사람이 특수한 사령관이 그 반대 즉 거길 가서 무슨 발언하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 그 인원을 빼라고 했다. 또 요원을 빼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병주 그 국회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국회 의사당에서 이제 그 의결이 됐으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으니까 그 군인들을 철수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국방부 장관에게 했고 국방부 장관도 요원을 그 거기 들어가 있는 요원들을 그 빼내라 철수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곽종근 특수한 사령관도요. 보니까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 요원을 뺐다. 인원이라고는 단어고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김병주 그 의원이 예. 인원과 요원을요 의원으로 그 바꾸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뭐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왜 저렇게 말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탄핵 재판 과정에 대통령은 철수하라고 했고, 네. 그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을 내보내라. 철수해라. 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둔갑되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그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네. 실제로 유혈 사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한 사람도 뭐 다치거나 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의원을 끌어내려면 뭐 굉장히 뭐 무리가 따르고 예.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예, 예. 280명이 다라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실탄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처음부터 뭐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 6시간이 지난 이제 계엄 해제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꼭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뜨는 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이제 그 표현대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네. 예, 수호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어떤 그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뭐 종북 세력, 네.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하는데. 세력이랬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잖아. 예, 예.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걸 지는 자로 표현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예. 저도 이게 비상계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피가 흘려야 되는데. 예. 비상계엄을 이게 피 흘리지가 않고 어떻게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국회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 담화를 네. 주의 깊게 보고 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과 또 거기 국방부 장관과 뭐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요 2030 세대도 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알아차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깨달았어요.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네, 이건 이제 2030만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계몽령이다. 네, 계몽령. 계몽령이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네. 뭐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예,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예, 역대 최고 그 뭐 40%를 넘질 않았었잖아요. 재임 중에. 근데 50%가 넘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더라고요. 종교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만약에 구속 기소가 안 되고 석방이 돼 버렸어. 예. 그럼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 예. 그럼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제1, 제2 건국이 되고 제3의 건국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건국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공부할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성경을 더 줬잖아요. 그럼 성경을 좀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지금 구속된 거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나라, 그렇죠.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했어요. 나중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엄 이후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고 또 뭐 부욕하는 것처럼 야당에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건국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방송하는 이 세종 스튜디오 인근에서 오늘 잠시 후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이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를 가까이서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좀 할 예정인데 이게 오늘 또 새벽에 기도회도 하고 아까 우리 파리바게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참 대한민국의 참담함을 이 참담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분노한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총칼 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분노하지 않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뭐 기독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믿는데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는 개인, 가정,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통째로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가 가장 현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공권력이 회복되어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로 변한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이 공권력이 정의롭게 변한다. 지금은 이 대통령 탄핵 과정,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이 과정이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또 공수처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이렇게 공수처의 불법적인 사항은 또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 메이저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유튜브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이제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옛날처럼 속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MBC나 그 메이저 방송에서 어떻게 거짓 뉴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럼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금 탄핵 심판 이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 방송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행태를 한번 제가 지적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국민들이 분노를 해도 정확히 알아야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노하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역사를 보면 분노하지 않고 유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가고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뭐 역사적 사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뭐 평화적인 것을 원하지 네. 유혈 사태 네. 뭐 이렇게 무력 충돌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네. 지금 오늘날의 이 상황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쌓여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수백 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수많은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침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하루 종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나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구속되지 않고 그러면 뭐 더 좋았을 뻔했다.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구속돼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을 좀 읽고 다져지는 시간, 시련을 아주 똘똘 뭉쳐서 극복하는 시간. 그 예수님 만나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더 헌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힘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미국 정부의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합해서 이제 탄핵 이 고통스러운 이 진통을 통과한 이후에 자유통일 실제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더 성장을 하고 또 미군을 대한민국에 더 많이 주둔을 시켜서 중국의 최고의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동맹 관계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더 견고히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경제 대국, 군사적으로도 뭐 대국의 경제 대국이니까 이게 한번 또 마디를 쳐서 탄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시련이 아닌가,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또 우리나라가 G2 국가까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식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